안녕하세요. 반브라 목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노도강은 별똥부대, 그간의 회전율의 급격한 엔진 과열 양상을 보이더니만 결국엔 이렇게 빠져나가는 갭2 세력들의 엄청난 썰물 현상은 제대로 지금의 부동산 형국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썰을 풀어도 노도강은 워낙에 그냥 눈으로 보는 감각으로도 내림세가 확실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 펌프질을 해야 하겠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 워낙에 들어오는 파이보다 나가려는 파이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소나기 내리면 그게 폭우로 변해가기 시작하면서 우수관이 역류해서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도로 쪽으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딱 이런 케이스. 그래서 노도강 집값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서울 집값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첨예한 데이터라 말할 수 있죠. 그냥 알짜 없는 거래량 자체가 앞으로의 집값 궤적을 그대로 크레파스 도화지에다가 슥슥 문질러도 이게 그림이 되는 것처럼 고스란히 거래 자체의 향방이 앞으로 집값 궤적의 그래프를 레인보우처럼 7빛깔 아주 다채롭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부동산원 집값 데이터에서도 노도강이 대부분의 서울 하락 지표를 그대로 흡수, 무슨 스펀지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하향세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집값 무게감을 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노원, 도봉, 강북은 이런 현상에 스탑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집값이 오른다 하지만 실제 여기 집을 소유하다가 갭2로 본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려 했던 영끌하신 분들, 이구동성, 지금 서울 집값 오른다는 소리는 다 새빨간 거짓말 같다는 아비규환의 목소리가 거의 아파트 지붕을 뚫을 정도로 거세지고 있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자기 집값을 한 단계 더 아래로 기어를 내리지 않으면 팔리지 않을 것 같은 공포가 엄청나게 둘러싸고 있는 현상이죠. 영끌족이 대혼돈의 탈출 행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갭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 속에서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의 기저의 심리가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발표한 부동산원 집값 추이 어떻게 될까? 여전히 이번 주도 노원구, 강북구가 서울 집값의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죠. 이외의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쪽은 중소형 위주의 거래가 거의 드물게 나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근데 간간히 나오는 거래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거의 거래가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거래는 급매로 가격을 후려쳐야 거래가 튀는데 어디서 상승 거래가를 올려서 거래를 틀 수 있는지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서울 전역 어디에도 강남권 외에는 비강남권 가격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은 집을 못 팔아. 그런 집을 도대체 수요가 안 몰려 한다는 거죠. 왜 지난 3월 거래가 3,800건에 육박을 했겠습니까? 죄다 노도강에서 거래가 최다를 찍고 있지 않아서입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만에 최다 거래를 향했던 지난 3월의 거래에서는 노원구가 탑을 찍었습니다. 대부분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이 된 노원 쪽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전월세가 오름 추세로 분위기 잡아가니까 당연히 차라리 중저가 소형 쪽으로 말머리를 돌려서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노원 쪽에서 많이 형성이 된 건데 이외의 서울 거래가가 정주 여건이 양호한데서 거래가 트인다는 건 가격을 후려치지 않고는 도저히 거래의 기억자도 못 꺼내는 상황인데 상승 여건이 구비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기 어렵죠. 오늘 나온 매매 가격 지수도 아니 어떻게 4주 연속 이렇게 숫자가 똑같을 수가 있냐. 서울이 가파르게 오른다며. 근데 실제 데이터는 그냥 상승 쪽으로 가긴 했는데 이게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0.03% 오른 수치로 전혀 미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지표도 조금은 상당히 하다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서울이 이렇게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노도강 쪽은 하락 엔진을 미친 듯이 돌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떠받칠 수 있는 상승 견인력이 나올 수 있는지 몇몇 단지의 상승세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전국은 마이너스 수준, 수도권 역시도 지난주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에 딱 붙어 있고요. 지방 역시도 똑같은 지표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 지금 집값이 선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상당히 고전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건 지표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뭔가 분위기를 제대로 탔다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숫자가 붙어 있지 않겠죠. 전세가 역시도 오름 추세로 가파르다는 보도들과는 달리 데이터상에서의 오름세는 그냥 그렇게 상승 추세라는 소폭의 조정장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고 있고 전세가가 아주 강력하게 매매가를 밀어주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집값 지표는 인상적이지 못하다. 현장의 분위기 얼마나 살벌하게 돌아가는데 이걸 죄다 반영해서 리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가시성 없지 않나.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냥 간이 전혀 안 돼 있는 콩나물 해장국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올해는 임대차 입법에 근거한 2020년 계약분들이 죄다 해제가 되는 해이기도 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와의 기존 계약 끝내고 이제 새롭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 5% 상한선에 걸려서 지난 4년간 제대로 전세가 올리지 못했다는 이 보상 심리가 깔려 있어서 보증금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대다수가 대기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세 사기 문제로 빌라 쪽 전세 물량보다는 반대로 넘어오려는 수요가 많아져서 전세 물량이 줄고 있는 추세도 가세를 한다는 소식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도 수요가 죄다 전세일 때 가능한 얘기지. 대부분 지금 월세로 가파르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너무 전세 위주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전세 물량이 상당히 쪼그라드는 것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지금 전세 비중 보세요. 올해 1분기만 해도 46% 선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0% 선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와서 완전히 전세에서 월세로 빠지는 추세가 급격해지고 있는데 아니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도 완전히 아파트에 근거한 말이라서 이것도 자칫 세입자들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전세 부분도 지금 오름세가 지속적이라는 말도 매매가를 보존하기 위한 두부 두루치기 같은 말로도 들리고 웬만해서 억지로 아파트 전세 쪽으로 말머리를 돌리기가 되게 머쓱하거든. 일단 전세자금 대출 금리 오르는 추세고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집을 사기도 전에 대출 깔아놓는 게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걸쳐 있어 보자는 월세로의 전환이 가파른 거라. 그러니 지금 매매가 상승률 다시 한번 눈꺼풀을 까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적인 데이터가 현장에 해답을 주는 건 아니란 얘기죠. 확실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내부적인 약세장을 물고 붕괴 직전에 암문을 들이우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현장 분위기와 데이터 분위기가 달라서요. 거의 집을 팔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데 오히려 지표는 너무 평온하죠.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뜬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속보는 조금은 느긋한 딜레이된 집값 지표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웨이팅하는 게 이렇게 렉이 걸린 부분들이 다시 재수정이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서울 민간 분양에서 분양가 5억에 나오는 곳들 서울입니다. 본격 시동을 걸 거라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바로 연신내 쌍문 동서 방학역 역세권에서 3,000채를 풀게 됐는데 죄다 분양가가 5억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어찌 보면 2024년 마지막 서울 신축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일단 쌍문역 서측 공급호수 1428세대 꽤 규모가 크죠. 입지도 여기 거의 초역세 범위 안에 있고요. 볼륨이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최초로 풀리게 될 것 같고 여기 분양가가 5구제곱 5억대 8사제곱 7억대로 나오게 됩니다. 서울에서도 이 정도 가격은 아마 지금 상황에선 상상조차 못할 일이 될 것 같고요. 아주 경쟁력이 있는 곳인데 아마 이런 케이스는 마지막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쌍문 동측 역세권 여기도 공급 규모가 600세대가 넘어가고요. 분양가 5구제곱 5억 2천, 8사제곱 6억 7천으로 확정이 됐었는데 보기 드문 서울 분양가 가격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일 교통환경이 좋아질 곳 바로 연신내 역세권. 얘는 광역교통망에 특히 제일 빨리 생기게 될 GTX-A가 들어서게 된다는 점. 가장 러브콜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물량은 그리 크지 않지만 경쟁력은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 여기도 공급 규모가 392세대. 사이즈가 조금 아쉽지만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곳이죠. 5구제곱이 광역교통망 초역세인데 5억 8천. 그리고 8사제곱 7억 5천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연신내 역세권은 피 튀기는 경쟁이 불을 뿜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학역 역세권 공급 규모가 424세대 그리고 분양가는 5구제곱 4억 9천 8사제곱 6억 4천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위 신설성과 함께 방학역이 합세하면 더블 역세 환경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서울에서 공공이 뒤에서 밀고 민간이 공급을 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 오늘 속보로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이번 주 공식적인 일정을 확정하게 될 것 같아서 곧바로 서울 사전 청약 형태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마지막 라스트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틈새들은 확실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해보시되 지금 구축 매매 시장도 겉으로는 좀 말끔하게 보이지만 엄청난 내적인 균열이 점점 금이 가고 있다는 것도 잘 지켜보면서 기회 잡으면
좋은 골든타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연구지도 곧 풀릴 것으로 보이죠. 워낙 베일에 가려진 곳이기도 하고 양재역이 3분이고 신분당선도 지나갑니다. 가격도 소형에서 6억 3천여개도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여기도 600세대 정도 되고 주변 서초그랑자이가 22억인데 가격 경쟁력이 어마무시할 것으로. 여기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들을 보시면서 대기 타는 것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무조건 지금 노도강의 분위기는 앞으로 서울 집값의 바로메타, 바로 방향을 잡아주는 곳이죠. 심상치가 않아요. 데이터는 너무 온화하게 나오고 현장은 너무 하드하고 틈새 공략도 잘 해가면서 아무튼 천천히 가시라.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